스즈키는 정말 나쁜 놈이야. 스즈키는 계속 주는 선물이다. 스즈키가 펀칭한 볼이 몇 번이나 골이 되었다. 이렇게 약점을 드러내면 상대팀은 거기를 공격해올 것이다. 일본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이 또 대형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일본은 31일 16강전에서 바레인을 3대1로 제압했지만 조별예선 3경기에서 5실점을 한 스즈키 자이온은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후반 18분 높이 떠오른 공을 두 번이나 제대로 쳐내지 못하고 코너킥을 내줬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바레인 골잡이 압돌라 유수프가 헤더슛으로 연결했는데 스즈키 펀칭이 약해 제자리에서 뜨더니 공이 골문 쪽으로 왔습니다. 이를 수비수 우에다 아야세가 머리로 걷어내렸지만 이를 향해 달려가는 스즈키와 충돌했고 결국 공은 스즈키의 손에 맞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두고 마치 덩크슛 하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레인의 득점은 스즈키의 자책골로 공식 기록됐습니다. 이 상황 직전 후반 17분에는 스즈키가 펀칭을 했는데 너무 약해 바로 앞에 떨어지고 다시 바레인 진영으로 공이 넘어가 측면에서 크로스로 연결되었는데 스즈키는 이를 잡으려다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일본을 아시아 최강이라 여기며 존경하는 많은 국가 축구팬들이 시청했는데 베트남 축구팬들도 자국팀이 타락했기에 이 경기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중계진이 이 상황을 중계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스즈키 자이온이 크로스되는 공을 잡으려다 넘어지자 웃음이 나왔는데 우에다 엉켜 넘어지면서 시점하는 장면에서는 커다란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보고 비록 일본이 이겨서 8강에 올라갔지만 일본이 아닌 이란을 응원하겠다는 베트남 축구팬이 있었습니다. 그는 댓글에 일본전에서 어느 팀이 이기든 반드시 컵을 차지하게 됩니다. 일본에는 개그맨 오나나 씨가 있기 때문에 이란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트남 중계진과 축구 팬들에게 일본 골키퍼 스즈키는 프리미어리그 메뉴에서 실수를 일삼는 오나나와 비교되는 개그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이란이 8강에서 붙게 되었다는 기사에 한 베트남 팬은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한국과 사우디의 대결이었는데 그날 안 본 사람은 누구나 후회할 것 같았어요. 월드컵 2022 결승전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 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바레인보다 월등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의 어이없는 플레이가 크게 각인된 듯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스즈키 자이온은 국내에서는 오나나의 일본판 쫑나나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맨유에서 오나나의 백업으로 지난 시즌 영입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왜 최근에 맨유가 안 되는지를 여실히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주전 골키퍼 스즈키는 조별리그부터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아시아 축구 팬들에게는 혈투가 벌어지는 경기에서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베트남과 조별리그 1차전에서는 위치 선정 실수와 프리킥 상황에서의 공처리 실수로 2실점했습니다. 이라크와 2차전에서도 공중볼 처리 과정에서 흔들렸고 인도네시아와의 3차전에서도 상대 슈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실수면 떨어지는 토너먼트에서는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구평론가로 활동 중인 일본 축구원로 세르지오 에치코는 니칸 스포츠를 통해 골키퍼가 신경이 쓰인다. 포지셔닝도 판단도 타이밍도 조금씩 어긋난다. 정면에서 오는 공은 괜찮은데 측면에서 오는 공에 매경기 실점한다. 16강에서 측면 공격을 하는 팀과 만났다면 몇 번 실점 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데일리 신초는 이라크전 패배의 원인 스즈키에게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그는 190cm로 신체 능력이 좋지만 기대를 배반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스즈키는 공을 예측하고 움직이는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다. 아프리카계 선수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약점이다. 공을 바라보고만 있다고 해서 볼 워처라고 불린다. 스즈키도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지만 변명을 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결승전은 결국 한일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골키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골키퍼 스즈키는 구멍이라고 불리는 것과 달리 지금 한국의 골키퍼 조현우는 비현우라고 불리며 전혀 다른 대우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16강전을 보고 일본 매체들조차도 조현우의 선방쇼에 미라클이라는 표현과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실 아시아 팬들을 비롯해 전세계 축구 팬들은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을 때 인상 깊은 활약을 한 조현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16강 승부차기에서 조현우가 두 번의 선방으로 골을 막는 장면을 목격하자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현우가 한국을 구제했다. 그는 독일팀의 슛인 것처럼 막았습니다. 그는 페널티킥을 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는 좋은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고 경기 중에 빠른 선방도 했습니다.
왜 그는 한국에서 2위인가? 제가 존경하는 한국 골키퍼입니다. 두 번째 옵션이지만 그는 마음을 가지고 놀아요. 한국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 한국 골키퍼의 활약이었습니다. 한국 골키퍼가 페널티킥에 미쳤다. 한국판 오초아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클럽 수준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팀에서는 결정적인 활약을 펼칩니다. 사실 이번에 16강전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쳤음에도 승부차기까지 간 가장 큰 이유로 사우디 골키퍼 알카사르의 미친 선방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알카사르 골키퍼는 특히 연장 후반 10분 황희찬의 컷백을 받은 이강인의 왼발 슛을 비롯해 한국의 맹공을 온몸을 던져 막아내며 분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슛을 막아내는 미친 선방은 극찬을 받았지만 공을 맞고는 넘어져 경련이 나는 듯한 쇼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장면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 아시아 축구 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디 골키퍼 맨 오브 더 매치인데 그의 플레이 연기가 정말 웃기네요. 엄청난 세이브를 한 후에 다리에 총을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우디 골키퍼는 드라마의 여왕이다. K-드라마에서 그를 고용하세요. 이제 사우디 골키퍼가 세이브를 할 때 다시 경련을 일으킬지 궁금합니다. 이 경기는 사우디 골키퍼 알카사르와 한국의 수문장 조현우의 멋진 맞대결이라고 했는데 결국 승자는 조현우였습니다. 국내 팬들은 이번 경기에서 양쪽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팀 골키퍼가 아주 미쳐버림. 심장이 쫄깃해서 여러 번 마비 올 뻔. 이번 경기는 각팀 골키퍼가 MVP네. 와 조현우 진짜 승부차기 막는 거 보고 소름 돋았다. 이날은 완전 골키퍼의 날. 양쪽 골키퍼 다 주사위 6 떴는데 결국 조현우가 해내네. 조현우 참 이날만큼은 진짜 잘했다 칭찬해. 아주 네가 MVP다. 경기 자체가 살벌했는데 양팀 골키퍼들 활약이 아주 미쳤음. 불붙은 경기에 기름을 들이부. 일본 축구 원로 세르지오 에치코는 그동안 스즈키가 옆에서 오는 공은 잘 못 막아도 정면에서 오는 공은 잘 막는다고 했는데 16강전에서는 이마저도 안 된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6강전 후 에치코는 제대로 승부차기 연습을 해야 한다. 일본은 월드컵에서 승부차기로 패해 새로운 장면을 보지 못한 경험이 있다. 승부차기는 공이 정면에서 온다. 과연 스즈키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했습니다. 스즈키 골키퍼의 펀칭을 보고 한 국내 축구팬은 이렇게 기대에 찬 발언을 남겼습니다. 쪽나나 한 건 할 것 같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